최대 쟁점은요, 단연 김건희 여사의 문자 공방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시청자 입장에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힌 대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당시에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공개적인 지적을 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여사님께서 사과할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런 본인 상황에서 의사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 의사가 그게 저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진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대통령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까? 대통령님과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대통령님의 입장은 사과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과가 필요 없다.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허락받으실 문제가 아니죠. 저희가 이틀 전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냈던 메시지 5건 전문을 공개해 드렸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김건희 여사는 낮은 자세로 구구절절 사과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죠. 그런데도 한동훈 후보, 김 여사는 사과할 뜻이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1월 19일에 여권 인사들에게 보냈다는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보면 FL은 퍼스트 레이디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사과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민주당이 들깨들처럼 뜯어물을 것이다. 물을 뜯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매도하고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몰아대는 그런 수순이다. 그러면서 사과하면 선거를 망치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였는데요. 김기영 부대변인님. 이 얘기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쓴 건 아니고 한 보수 논객의 주장을 공유한 거라고 합니다만 이 얘기가 지금 친윤계 의원들한테 공유가 됐다. 그러니까 19일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냈던 문자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보여주세요. 같은 날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 이런 얘기를 보냈었어요. 1000번 만번 사과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날에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쪽에는 사과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우선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걸 보냈다는 게 맞는지 그거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내용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직접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볼 텐데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보수 논객이 쓴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링크를 해서 보냈다는 걸 봤다고 한다면 본인이 받았던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진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본인 입장에서는 진위가 뭔지 김건희 여사가 과연 사과를 할 의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기 싫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다는 그 문자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이 워딩도 있고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은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 기간에 사과했을 때 사례를 한번 예시를 들고 있거든요.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받은 문자에도 명확하게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이게 과연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주저함도 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보수 논객의 그 글을 일반 그 주변 사람들한테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고민, 뭔가 망설임, 그런 주저함이 좀 묻어났다고 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2%의 확률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서 끌어당겨서 적극적으로 좀 더 그렇다면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쪽의
정반대의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해서 이게 크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김 여사가 했던 고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그 두 가지 상황만 보면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뭐 그 당시에 여러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 문제가 그러면 윤 대통령이 과연 그럼 그때 어떤 입장이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저게 이제 18일 날, 19일 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된 문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21일 날 윤 대통령이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그만두라라는 이야기를 정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 이제 이런 문자도 받고 했던 상황에서 이걸 뭐 답변을 안 했다고 해서 바로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아니 당신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그 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가 알기로는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그만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우리가 뭐 회사 같은 데 다니다가 뭘 자꾸 건의하는데 위에 있는 분이 너 그만둬 집에 가라고 하면은 사실상 본인의 이게 어떤 노력 자체가 이제 극단으로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그 다음 날 한동훈 의원이 출근하면서 사퇴 요구했었고, 나는 그만두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와 정면으로 충돌했거든요. 제가 듣기로 아마 그날 뭐 굉장히 아마 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서천 그 화재 현장 나면서 조금 극적으로 봉합된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마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볼 때는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이제 사과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실제로 이 비서실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당시에 많은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꼭 사과하라는 입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2월 7일, 9일 날 KBS 대담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대통령은 굉장히 완고했던 것 같아요. 이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완고했던 것 같고, 그러나 여사는 상당히 흔들렸던 것 같고, 사과의 필요성을. 예. 그러면 한편으로서는 하게 될 경우에 또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느꼈던 것 같고, 문제는 이게 물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 선택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왜 대통령실 내에서는 여사, 즉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뜻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했는지,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의문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가 여권 인사들에게 보냈다는 그 그래픽 보여주시고요. 지금 아까 전에 김건희 여사가 여권 인사들에게 퍼스트레디가 사과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겠느냐, 민주당이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거다, 이런 보수 논객의 글을 공유했다는 것, 이게 하나 있고요. 그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사과해야 합니다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돌아온 답은 사퇴 요구였다. 이런 등등의 정황을 볼 때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보냈던 그 메시지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했다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황들, 돌아가는 정황들을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주장도 설득력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수 있다는 문자를 접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팩트를 점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나왔던 그런 전혀 다른 문자를 또 공유하는 것은 뭐지? 또 하나 방금 연정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럼 뭐야? 전혀 본인한테 보낸 문자와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이 정딴판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자를 A라고 해석할 수 있고 B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과적으로는 B, 즉 만약에 내가 사과를 하면 그에 따른 후과는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런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해하지 않았겠냐. 결과적으로는 사과하는 리스크를 내가 다 앉아야 된다, 안 하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문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동재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자에 일일이 답을 했을 경우, 최소한 지금 현재 다른 후보들이 지적했듯이 여사님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조차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 이슈가 당권 주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보면 한동훈 후보 61%, 원희룡 후보 14%, 나경원 후보 9%, 윤상현 후보 1% 순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한동훈 45%, 원희룡 11%, 나경원 8%, 윤상현 1%로 집계가 됐습니다.